3월 2주차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 어떤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가 나왔을까요? 먼저 좋은 선거 보도를 낸 방송사로 JTBC와 MBC가 있었는데요. JTBC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형 교회 종교인들을 의식해서 그들만을 위한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고발성 기사를 냈고요. MBC에선 정치인들이 소독약 통을 메고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더 퍼지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만 뒤에 살펴보고요. 저희가 방송사 메인 뉴스에서 나온 선거 보도를 전수 분석하는 보고서도 쓰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는 인물 간 대결 구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집중적으로 다룬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옥중 서신은 단발성 이벤트라고 쳐도 인물 간 대결 구도 보도는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시죠? 특히 저희는 선거 보도에서 어느 지역을 얼마나 언급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지역을 언급한 보도가 51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서울 지역을 언급한 보도가 22건으로 50%에 좀 못 미쳤는데요. 다만 서울과 수도권 등을 다룬 보도는 대부분 서울 어느 지역, 수도권 어느 지역에 주목할 만한 후보는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양대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만 주로 소개됐고요. 또 그들이 얼마나 접전을 벌이고 있는지, 또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등에만 집중하는 경마 중계식 보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니면 아예 소개되지 않아서 군소정당 후보들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전혀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해당 지역의 의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보다는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유권자 중심의 보도가 아닌 후보자 중심의 보도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공약은 뒷전이고 누가 당선되나만 궁금해하는 거죠. 모니터 기간 내에 제목에서 리턴 매치, 맞대결, 격전지 등을 써가면서 선거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싸움터처럼 보이게 만든 기사는 3개였습니다. TV조선에 또 맞대결 악연, 총선 리턴 매치 속출, 또 미리 보는 격전지 7일 8일 기사고요. JTBC의 220여 지역구 후보 확정, 격전지서 웃을 사람은? 이라는 8일 기사입니다. 7, 8일 이틀간 나온 이 TV조선 기사는 말 그대로 거대 양당, 즉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만 다뤘는데요. 7일 기사에서 박정훈 앵커가 여야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같은 후보끼리 다시 맞붙는 악연이 이어지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라고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대진표, 악연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선거를 후보자, 즉 인물 간의 세대결로 묘사한 거죠. 리포트에서도 지도를 보여주면서 마포갑에는 누구, 송파을에는 또 누구 이렇게 지역구를 중심으로 거대 양당 후보만 띄워주면서 이들 간 경쟁 구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TV조선의 미리 보는 격전지라는 제목의 기사도 똑같은 보도였는데요. 서울 구로구을, 광진을, 관악을, 강서을, 그리고 대구 수성과 북구을 등의 후보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만 거론했습니다. 그나마 8일 JTBC 보도는 일부 지역구에 나온 정의당 후보도 다뤄줬는데요. 서울 동작구 을에서는 이호영 정의당 동작구 위원장이, 또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도 나온다고 함께 소개해준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대 양당 후보에 초점을 맞춘 기사란 점에서 TV조선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아쉬웠습니다. 이런 거대 양당 위주의 후보자 중심의 세대결로만 묘사하는 선거 보도가 많은 와중에 좋은 보도로 JTBC와 MBC 기사가 있었던 건데요. JTBC는 지난 9일 3개의 기사를 연달아 내면서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종교인들의 최근 2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오가고 있었던 건데요. JTBC 기사를 좀 보면 첫 번째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줍니다. 30년
목회 생활 끝에 2018년 말에 퇴직한 A 목사가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목사는 세금으로 1억 4,718만 원을 내야 했을 겁니다. 2015년 법이 바뀌어서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해서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 목사의 최종 세액은 506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라고 한 겁니다. 물론 10억이라는 퇴직금은 대형 교회에서나 줄 수 있고 또 보통의 목사들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에게 이 10억이란 퇴직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으려는 이들은 교인 숫자를 많이 둔 대형 교회 사람이긴 하겠죠. 어찌됐든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그러니까 2019년에 나온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종교인이 아닌 시민들과는 이게 과세의 형평이 맞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걸려있는 상태고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JTBC의 보도가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은 맞습니다. 하나 더, JTBC는 종교인들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있었다고 하면서 2017년 8월에는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를 2년 더 늦추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이 시도가 비판 여론에 밀려서 실패하자 종교인에게 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을 통과시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세 번째 시도였던 거죠. 이어진 JTBC 보도를 보면 이 개정안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접 발의했고, 그나마 제동이 걸린 건 2019년 7월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때 박주민 의원 등이 조세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통과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보도죠. 총선을 코앞에 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선거에 쏠린 지금 국회는 오히려 감시망이 느슨해진 상황입니다. 이때 국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야가 짬짬이로 통과시키려는 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MBC 보도인데요. 지금까지 각 방송사에서는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자 각양각색으로 대안을 찾은 후보 또는 정당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직접 방역에 나선 후보자, 정치인들의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됐었는데요. 대부분의 보도가 전형적인 선거 유세 스케치 아니면 후보자 동정 보도에 그쳐서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MBC는 이런 방역 유세 활동을 하나의 이벤트로 보도하기 이전에 이게 진짜 방역에 도움이 될까를 물었습니다. 지난 10일 보도에서 이런 식의 방역이 오히려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도한 거죠. MBC는 코로나19 방역에 이런 선거운동이 도움이 안 되고 살포 범위가 불확실해서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를 더 퍼지게 할 수도 있어서 방역 지침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팩트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방역 작업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미지 정치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선거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준 보도였죠. 또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떤 식의 소독이 도움이 되는지까지 알려준 보도고요. 이런 보도가 유권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보도 아닐까요? 더 많이 해주세요. 다음엔 더 믿을만한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